다시 우리에게 헌법인가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헌법은 뭐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의 기본법이고 국가의 조직 그 작용과 또 국민들이 가질 기본권을 보장해 놓은 그 기본 원칙을 그 규정한 근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 헌법이 자본주의 헌법과 근대 자본주의 헌법과 현대 자본주의 헌법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대 자본주의 헌법은 주역은 부르주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봉건 지배체제 절대주의 그에 맞서서 자유권, 특히 참정권을 중심으로 이제 쭉 개혁이 되었다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헌법이 바뀌는 부분은 바로 이 사회권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급의 성장, 그다음에 그 평등권, 그러니까 자유권을 넘어서서 평등권까지 확대되어 가는 게 이제 현대 그 헌법의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자유권적 시민권도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한국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켜 왔고, 그리고 헌법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생활화돼서 많이 다가왔죠.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반헌법 하면 그게 뭔데? 그리고 헌법 뭐 했는데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려 보고 나니까 헌법의 힘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법치주의라는 걸 하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치인데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여야 한다는 거죠. 법의 지배라는 건 룰이 정해져 있는 거고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거, 사람은 언제든지 권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3권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엄격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해도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걸 정해놓는데 법치주의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법을 지켜야 하나요? 국민, 1번 국민, 2번 권력자들.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준법을 해야죠.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니까. 그런데 진짜로 중요하게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요. 법의 지배는 언제나 정당한가? 여러분, 히틀러가 선거로 집권했습니다. 아까 일본 식민지 지배 적어도 도장 찍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성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일본은 또 그 합법적 주장을 지킨 것이 지배가 있고 강제 횡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법은 한 번도 어떤 적이 기본적으로 강제의 지배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게 법입니다.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헌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피지배자들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통치자가 강압으로만 힘으로만 집어 누를 수 없고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피지배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헌법의 한 조항이 들어가는 과정들. 기본권 우리는 그냥 드라이하게 한 줄로 읽지만 그 속에는 피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한 조항이 헌법에 명문화되기까지는 꼭 우리 국민은 아니더라도 유럽의 어디 또는 미국의 어디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헌법이 우리 곁에 왔고 헌법이 우리 곁에 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헌법 다 개무시하고 지냈는데 헌변이라는 단체 혹시 기억나세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 즉 우리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에 대항해서 보수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김기춘이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갔고, 또 거기에 박근혜 탄핵 때 90 노인네가 또 변호사 한 분 나왔죠. 대법원장 임명됐
헌법에다가 그 부결된 정기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된 보수 변호사들의 모임인데 거기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그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헌법이 파괴될 때 헌법 파괴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헌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헌법과 반헌법이라는, 오늘 강의 제목이 헌법과 반헌법 아닙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여기 밑에 책도 냈어요. 수구 세력도 헌법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라는 게 뭐 박근혜 탄핵도 하고 뭐 했으니까 우리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또 더러 좋은 판결들도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강남 기득권 세력이 꽉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해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이제 자기네는 헌법수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됐을 때 조선일보가 그 뽑은 일면 제목이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예요. 헌법이. 참, 이 헌법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불법화시키는 헌법이라면 정말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할머니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면면에서 토론할 때 제목을 잘 뽑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의 산물인데 민주주의를 삼킨 거죠. 사실은 민주화의 산물로 87년 헌법의 결과, 민주화된 헌법의 결과 태어난 두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는 헌법재판소고 하나는 진보정당입니다.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 헌법 정말 중요합니다. 헌법의 해석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은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장입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본적으로 헌법은 아직도 여전히 지배자의 수단인데 그것들을 지배자가 마음대로 헌법을 휘둘르지 못하고 우리 그 기본권이 살아있도록 움직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촛불을 통해서 6월 항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차례의 촛불 그리고 박근혜 탄핵하는 그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헌법을 우리 걸로 만들어 온 거예요. 헌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헌법이 만능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지배자들의 것이고 단 한 번도 이 피지배자의 것이 됐던 적은 없어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정도는 상당히 민주화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헌법을 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기댈 곳은 헌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민주주의의 변혁을 위한 투쟁의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댈 곳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우리가 일상화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법을 한번 오늘 제헌절기니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앞부분, 앞에 한 9조, 10조, 11조부터인가요? 기본권 그 조항이 나오는데, 기본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무슨 권리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바꿔서 읽어보세요. 한 홍구는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헌법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의 온몸에 머리에 있는 사상의 자유도, 입에는 언론의 자유도, 또 교육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우리 온몸이 우리가 헌법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절대로 법전의 한 구석에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헌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에 의거한 그리고 헌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법은 딱딱한 것 같지만 헌법을 읽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울림이 있습니다.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의 작가 조세희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